성공학은 모든 게 플라시보 효과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내가 성공한다고 믿으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개 뿔딱서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런 사람은 결국 개 뿔딱서니 같이 되고 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것이 성공학의 처음이자 끝이에요. 시작이자 끝이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대로 되리라. 우리 김영석 교수라고 아시죠? 연세대 철학 교수. 그분이 그 강연 중 많이 다니시죠? 그런데 자기 은사께서 90 넘게 사셨는 뭐예요? 은사께서 자네 요즘 몇 살인가? 그러니까 이 김영석 교수가 75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 좋은 나이네. 75세면 좋은 나이예요. 앞으로 20년 있으면 지금보다 나이가 한 20년 젊어진다고 그럽니다. 문제는 이제 120세 시대가 곧 돌아오는데 60에 은퇴하고 60년을 어떻게 사느냐 하니까 지겨워가지고 그냥 말이야. 응?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하는 요건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따져보려고 합니다. 자, PPT 금년도 경제연구소의 슬로건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불유경, 논어에 있는 말입니다. 길을 가되, 이 경자는 지름길 경자입니다. 샛길 경, 골목길 경자예요. 길을 가되 골목길로 가지 말라. 정도로 가라는 거예요. 정도로. 자유라는 제자가 26세 시장이 됩니다. 오늘 같은 읍제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유능했어요. 공자의 제자, 20대 제자 중 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 제자가, 이때 이 대화는 공자 나이 69세 때 한 대화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요 어린 제자가 시장을 해, 시장을. 그러니까 이놈이 정치를 잘하는가 보자 하고 가본 거예요. 자유야, 쓸만한 인재를 구했느냐? 자, 이 말이 뭐겠어요? 정치의 요체는 쓸만한 인재를 구하는 거라, 그 말이. 나라가 부강하려면 쓸만한 인재가 있어야 된다. 정치의 핵심을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짜고짜로 어린 제자에게 묻습니다. 자유야, 쓸만한 인재를 구했느냐? 쓸만한 인재들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자유가 대담합니다. 담대멸명이라는 인재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재가 어떤 인물인지를 자유가 스승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행불유경.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정도로 가는 거예요. 꼼수로 가면 안 된다는 거야. 꼼수로. 다시 말하면 대로로 가면 사람들이 다 봐. 그렇죠? 근데 골목길로 새길로 이렇게 가. 그러면 안 보여.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뒷구멍으로 뇌물 이렇게 받고 그런다 이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담대멸명이라는 이 사람은 행불유경, 절대로 골목길로 가지 않습니다. 이 수제자와 스승의 대화예요. 그리고 공적인 일이 아니면 내 방에 온 적이 없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야? 사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 사적으로, 이건 내 조카니까 봐주고, 이 사람 꼴보기 싫으니까 안 봐주고, 스폰서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전부 다 스폰서가 되실 거예요? 쫄뱅이 되실 거예요? 스폰서가 되실 거죠? 장교가 되실 거예요? 사병이 되실 거예요? 장교가 되시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정정당당하게 원칙을 지키면서 대로를 가라. 그래야만 시비를 붙지 않아. 그리고 사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말라. 이 말을
스승과 제자가 나눈 말이야. 그러니까 너 쓸만한 인재를 구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수제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논어에 실려 있어요. 그렇다면 이 대화가 엄청나게 중요한 대화라는 걸 논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군자 대로행, 이 말씀 많이 들어보죠. 군자는 공자가 지향하는 하나의 인간상인데 오늘날 개념으로는 신사숙녀입니다. 그리고 젠틀맨, 이거 리더입니다. 리더를 군자. 그 당시 군자는 리더였어요. 리더. 그러면 군자는 대로행이라는, 군자는 큰 길로 간다 이거야.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새길로 가거나 지름길로 가거나 골목길로 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것은 소인배들이 하는 짓이다 한 것을 말해줍니다. 자, 다음. 이분 누구신지 아시겠죠?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십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좌우명이 대도무문이었어요. 이게 큰 길로 가면 거침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누구나 대도를 걸으면 거칠 것이 없다. 이게 정치 철학이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근데 마침 그때 클린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대도무문이라고 써서 클린턴 대통령에게 선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무슨 말이냐고 묻자 김영삼 대통령의 통역이 이렇게 통역을 했습니다. Righteousness overcomes all obstacles. 즉 정의로움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애터미 사업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 정의롭게 하면은 obstacle, 장애물이 많은데 다 극복할 수가 있어요. 자, 묘수와 정수. 묘수는 통상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내 말이 다 죽었다가 어느 한 점 빵 놓으니까 내 말은 살고 저쪽은 죽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그 묘수다. 그 다음에 프로야구를 보시면은 그 못 받을 것 같은데 뛰어가가지고 넘어지면서 착 봐도 묘기다 그런 말 하죠. 그런데 프로야구 그 해설위원이 하시는 말씀이 저 묘기처럼 보이는데 뛰어가지고 넘어지면서 이렇게 받았다 이 말이야. 저놈은 다음번에 저 못 뛸 거라고. 그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실제로 잘하는 선수는 아주 편하게 볼을 받는답니다. 왜? 딱 하는 순간에 이 볼이 어디 떨어질까를 계산해서 그쪽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묘기를 부린 놈은 1초 후에 뛰어가. 어디로 가지? 그러니까 그 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잘하는 프로는 아주 쉬운 공을 받듯이 한다는 거예요. 미리 판단해가지고. 그런데 묘기를 많이 쓴다는 것은, 묘수를 많이 쓴다는 것은 정수를 안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위기가 닥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 성격에 따른 분류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이 있어.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중점적으로 하고, 맨날 실패하는 사람은 해서는 안 될 일만 골라서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을 골라서 하는 사람이 알고도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저거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자기는 그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로고스가 필요한 거예요. 판단력. 그래서 스폰서가 필요하고 회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해야 돼요. 자기는 왜 그 일을 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빨리 성공하는데 빨리 성공 못해요.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속도이지 속력이 아니에요. 물리량에 속력이라는 개념이 있고 속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속력은 크기만 있고 방향이 없는 겁니다. 속도는 벡터량이에요. 벡터량은 크기와 방향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거요. 지금 앞으로 전진 그랬단 말이에요. 회사에서 앞으로 전진. 다시 말하면 다이아몬드에서 샤론에서 스타로 앞으로 똑바로 가세요. 대로로 가세요. 그런데 가만히 내가 통박을 재보니까 이쪽으로 가면 빠를 것 같아. 그래 이쪽으로
정말 멋빠지게 달려갔어. 속력은 엄청나게 빨라. 그런데 이 벡터를 분해해 보면 개걸음을 이렇게 친 거예요. 앞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나간 것은 이것밖에 안 돼. 이게 속력과 속도예요. 속도를 높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리산에 가려면은 저 남원 쪽으로 가. 그렇게 회사에서 얘기했어. 그랬더니 아이고 그게 아니에요. 지리산 가려면 목포로 가야 돼요. 이놈은 유달산이 지리산으로 알고 있어. 그래서 목포로 그냥 뛰어갔어. 그러면 지리산에서 점점 멀어져.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속력과 속도예요. 예를 들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 있죠. 진짜 빠른 속도로 돌아. 속력은 엄청나게 빠른데 속도는 뭐가 돼? 제로가 돼요. 그날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속도가 중요한 게 속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속력이. 자, 이제 이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김동연 경제부총리입니다. 이분은 박근혜 행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했으니까 장관급을 역임한 분이에요. 통상 연말이 되면은요, 공무원들이 성금을 걷어가지고 장병들 위문을 합니다. 그래서 계룡대에 가면 육해공군사령부가 있죠. 육해공군 본부가 있어요. 거기 김동연 부총리가 가신 거예요. 가서 성금을 전달하고 고위 장교들을 집합시켜서 이 연설을 한 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개천에서 용나던 시대는 지났다. 없는 집 학생, 부모가 가난한 집 학생, 청년들이 열심히 한다고 신분 수직 상승을 할 수 있는 바탕과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 있는가에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대답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또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우리 사회에 있는가에 상당히 걱정을 맞이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에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없다. 실제로 엊그제 통계청에서 통계를 발표한 거 보니까 30대, 40대의 빈곤율이 점점 올라가요. 60대, 65세 이상의 빈곤율은 거의 70%야. 그분들이 이 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지금 그 모양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청년 실업이 점점 늘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면 우리 세대는 없는 집 자식이 사회적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없다 이거예요. 없다. 자, 왜 없는가 봅시다. 사법고시 어때요? 폐지됐죠? 사법고시는 학력에 관계없이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로스쿨 생겼죠? 로스쿨은 대학을 졸업하고 가는 대학원이에요. 그렇죠? 미국 시스템 가져온 거죠?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비율이 세요. 거기 들어가려면. 그래, 3년을 다녀야 되는데 3년간 학비와 생활비가 1억이 들어가. 그러면 없는 집 자식이 로스쿨 갈 수 있어요? 그것도 그 명시적 비용, 익스프리시트 코스트만 따져서 그래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어. 로스쿨 갈 정도의 인재면은요, 연봉이 3, 4천 돼요. 근데 3년간 그걸 안 하니까 기회비용이 1억쯤 돼요. 그러니까 로스쿨을 나오려면 적어도 2억이 들어가요. 2억이. 그러면 로스쿨을 나오면 다 변호사가 되느냐? 천만의 말씀이라. 이 뭐라고 그랬어요? 로스쿨 변시, 변호사 시험 낭인. 로스쿨 출신자만 변호사 시험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로스쿨을 다니려면 대학을 졸업하고 또 법과대학원에 가야, 그게 로스쿨이에요. 근데 그게 3년간 학비가 2억이 든다, 그런 말이에요. 기회비용까지 합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로스쿨 다니고 계시겠어요, 지금? 그러면 로스쿨 졸업한다고 변호사가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금년도 로스쿨 합격률이 50%가 안 되리라고 보고 있어. 왜? 합격자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50%가 안 된다는 건 뭐예요? 로스쿨 졸업해도 2명 중에 1명은 떨어진다. 백수 건달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법고시하고는 달리 이것은 응시 제한이 있어. 5번 떨어지면 로스쿨 졸업 취소해요. 5번 떨어지면. 그러니까 부모한테 로스쿨 간다고 1억을 빌려 썼는데 변호사 되면 갚아드리겠으면 변호사는커녕 맨날 떨어져.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빚어지느냐? 대학원 졸업한 걸 과외하는 과외 선생님들이 생겼어. 드디어 과외비 2,500만 원.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다고 꼭 돈을 벌어요? 아니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의 40%가 일자리가 없어.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변호사다, 의사다, 교수다. 그러면 그 신분 자체가 평생을 잘 먹고 잘 살면서 존경받도록 해줬어요. 그 시대가 가버린 거예요. 그 시대가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권 교육 자체가 큰 문제가 있지만은 제도권 교육을 잘 받았다고 해서 사회적 성공을 보장하지 못한다. 그럼 누가 해야 돼? 누가? 자기가 하는 수밖에 없어. 자기가. 앞으로 이 미래학자들은 일자리 말고 직업이 절반이 없어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 하는 얘기는 당신들의 초등학교 자녀들은 당신들이 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왜?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당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당신의 일을 당신이 만들어라. 당신이 만들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애터미 사업을 해라 그 말이야 지금. 기존의 시스템에 들어와서 자기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개 남지 않은 상류사회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입니다. 왜? 앞에 나왔잖아요. 지금 2억이 넘는 사람이 130명이에요 1억이 넘는 사람은 300명이에요 그러면 9천만 원대는 이건 수백 명이야. 그 말은 무슨, 은행도요, 은행도 지점장 돼야 1억입니다. 지점장. 근데 지점장이 함부로 됩니까? 아니에요. 임원이 돼야 2억이 겨우 돼요. 몇 사람 안 돼요. 그런데 보세요. 초등학교 3학년 중퇴, 노래방 아줌마, 이 사람들이 앞에 나와 있죠? 그 사람은 4억이에요 지금. 연봉이 4억이라고. 수직 상승을 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논어 교육까지 시켜주지 완전히 그냥 이게 막 하늘을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